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시작은 언제나 옳다 라는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괜찮아. 처음은 누구나 다 그래. 어느 날 훌쩍 떠나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고 상상해보자. 대부분의 사람은 먼저 일정표를 들여다볼 것이다. 끝내지 못한 업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여행을 갈 수 있을지 고민한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여행을 떠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반면 어떤 사람은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비행기 티켓 예매 사이트에 들어간다. 적당한 날짜에 갈 수 있는 적당한 여행지를 골라 티켓을 끊고서는 떠나는 날짜에 맞춰 준비해 나간다. 이런 사람은 완벽하진 않더라도 계획한 대로 여행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사실 떠날 결심을 하고 티켓을 끊기까지가 어렵지. 일단 예매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일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문제는 티켓을 끊는데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기간에 시간을 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등 수많은 걱정이 달려들어 과감한 행동을 막는다. 모든 일이 그렇다. 시작하기 전 첫걸음을 떼는 것이 가장 어렵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불안하고 해본 적이 없기에 두렵다. 그래서 대부분은 익숙하고 안정적인 선택을 반복하곤 한다.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였다.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웠기에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안주하는 삶을 택했다. 적성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직장을 찾았고 익숙한 일상에 젖어 편한 일만 쫓았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퇴근 시간만 기다리게 되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겨도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라고 핑계대며 포기했다. 그러던 우리가 변한 것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부터였다. 남들과 다른 우리만의 결혼식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씨앗이었다. 그 씨앗은 싹을 틔우더니 점점 자라났다.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 함께 하고 싶은 일을 블로그에 써 내려갔다. 재우는 제재, 미영은 미미라는 닉네임으로 꿈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았다. 무언가를 시도하고 실패하는 과정 자체를 블로그에 올려 많은 사람과 공유했다. 일단 뭐라도 시작하고 나니 다음 할 일이 보였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다른 기회로도 이어졌다. 실수투성이 준비 과정이 화제가 되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강연과 전시, TV 출연까지 하게 되었다. 그저 하고 싶은 일을 시작했을 뿐인데 지나보니 멋진 결과로 돌아온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시작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사소하더라도 무엇이든 용기 내어 시도하면 크든 작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한 발자국만 용기를 내본다면. 누구나 처음은 서툴다. 인생을 오래 살았든 아니든 경험이 많든 적든 그 어떤 사람도 새로운 시작의 순간엔 초보자가 된다. 그렇기에 첫 걸음을 떼려면 작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관문만 지나면 그 다음은 한결 수월한데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다행히도 초보자에게는 누구나 유용하게 쓸 무기가 있다. 바로 설렘과 열정이다. 모르기에 설레고 기대되기에 열정이 샘솟는다. 이 감정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연료가 된다. 물론 꿈을 향해 가다 보면 벽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빨리 시작한 만큼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이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이 책에는 우리의 크고 작은 시작 이야기를 담았다. 방 안에서 트위터 한 줄을 올려 소소하게 시작하기도 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처음부터 큰 판을 벌리기도 했다.
부부가 함께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 일주를 다녀오기도 하고 우리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기도 했다. 수많은 시작을 함께 했지만 그것이 모두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예상치 못한 난관이 겹쳐 실패한 일이 더 많았다. 그렇다고 우리의 시작이 전부 쓸데없는 일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부딪혀서 생긴 상처도 우리의 삶의 어엿한 일부분이다. 실패를 거듭하며 얻는 크고 작은 경험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불쑥 떠올라 우리를 도와주곤 했다. 그러니 험한 길이 앞에 놓였다 해도 시작하기를 멈추지 말자. 순탄하게 한 길만 걸은 사람보다 샛길 10군데를 헤매본 사람이 더 많은 교훈을 얻는다는 진리를 우리는 온몸으로 깨달았다. 우리는 남들에게 이러이러한 삶을 살라고 조언할 만큼 거창한 인생을 산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뛰어난 능력을 갖춘 것도 아니다. 철저하게 계획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살아?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봐 라고 가르치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저 우리의 사소한 시작과 실패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을 뿐이다. 아마 이 책을 읽는 사람 중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누군가는 계획을 짜느라 시간을 보내고 또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혀 우왕좌왕하고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시작이라도 좋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에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무엇이든 일단 시작해보면 좋겠다. 우리가 그랬듯 시작은 언제나 옳으니까 말이다. 시작은 언제나 옳으니까 말이다. 조금은 유난스러워도 시작이 시작된 순간 인생 한 번 사는 거고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은 정말 일생 한 번뿐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는 우리의 눈을 번갈아 응시하며 확신에 차서 말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말이 바로 요즘 유행하는 YOLO라는 것을. You live only once.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사람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래 맞아.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였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람은 성스님도 상담사도 인생 선배도 아니었다. 불과 5분 전에 처음 만난 사람이었다. 그의 가슴에는 웨딩 플래너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다. 신랑 신부님, 한 번뿐인 결혼식이잖아요. 다들 이 정도는 준비한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웨딩 박람회에 와 있었다.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세상이 달라 보였다. 대한민국에 결혼 준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거의 매주 이 호텔 저 호텔에서 웨딩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다. 사실 우리 또래 예비 부부 대부분은 결혼 준비가 처음이다 보니 결혼식으로 할 때 뭐가 필요한지 아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부모님과 지인들의 도움을 받고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다른 사람의 후기를 보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비교한다. 그 중에서도 필수 코스는 바로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이 총망라된 웨딩 박람회다. 그곳에서는 스드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부터 예식장, 신혼여행까지 결혼식의 A부터 Z까지 다 알려준다. 현장에서 계약하면 굉장히 혹할 만큼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주기도 한다. 그 외에도 예단, 폐물, 혼수 등 세부적인 사항부터 상경례 일정, 함 들어갈 일정 등 가족 행사까지 세심하게 챙겨준다.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이라면 꼭 가봐야 할 곳이다. 우리 역시 처음 하는 결혼이다 보니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웨딩 박람회를 찾아갔다. 우리를 담당한 웨딩 플래너는 결혼 절차와 챙겨야 할 사항을 능숙하게 설명해 주었다. 웨딩 플래너의 구미 당기는 제안에 홀린 우리는 앞뒤 안 가리고 덜컥 계약할 뻔했다. 우리가 쉽게 넘어오지 않자 웨딩 플래너는 가격 때문에 고민한 줄 알았던 모양이다. 그가 비장의 무기를 꺼내듯 자신있게 한 말이 바로 인생에 한 번뿐인 순간이잖아요. 신랑, 신부님이 하고 싶은 건 다 해보세요. 였다. 그렇다. 결혼식은 정말 인생에 한 번뿐이다.
물론 모두가 한 번만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결혼할 때 다음엔 더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 별거 아닌 말인데 우리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 처음엔 결혼식 자체에는 별 흥미가 없었다. 우리의 새로운 날을 축하하는 단 한 번의 공식적인 자리라고 생각하니 하나하나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에 초대해서 파티할 수 있는 날이 인생에 얼마나 될까? 정말 그 모든 사람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온전히 우리를 축하해주고 바라봐주는 날이 다시 오기는 할까? 그렇게 생각하니 결혼식이 정말 중요한 이벤트처럼 느껴졌다. 그러자 아이러니하게도 웨딩 플래너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꺼냈던 인생 한 번뿐이라는 말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덕분에 우리는 웨딩 박람회에서 아무런 계약도 하지 않고 빈손으로 나올 수 있었다. 내 인생에 한 번뿐인 소중한 순간을 남에게 맡길 순 없지 않는가. 한 번뿐인 결혼식, 내 손으로 직접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후회 없이 즐겨보기로 했다. 입사 후 한동안 정해진 일만 하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꺼렸던 우리가 오랜만에 능동적으로 무언가 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만의 결혼식을 만들기로 했다. 왜 안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허용된 적 없고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게 이유가 될 순 없죠. 기업, 단체, 심지어 종교 행사까지 다 되는데 왜 결혼식은 안 된다는 거죠? 결혼식은 원래 안 됩니다. 그런 선례가 없어요. 전화가 뚝 끊겼다. 담당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 직접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식장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했다. 평범한 예식장보다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특별한 장소에서 결혼하고 싶었다. 그때 우리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올림픽 공원에 있는 수변 부대였다. 종종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곤 하는 장소로 데이트할 때 야외 공연을 자주 봤던 곳이기도 하고 결혼식을 축제로 만들고 싶었던 우리에게 딱 맞는 곳이었다. 우리는 결혼식을 허가를 받기 위해 올림픽 공원 관리부서로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안 됩니다였다. 그런데 그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무조건 안 된다니, 선례가 없다고 안 된다니, 다른 모든 행사는 다 되는데 결혼식만 안 된다니. 언제는 결혼식에 거품이 많다, 작은 결혼식을 하자 그리 떠들더니 정작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원에서 결혼식을 못하게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듣고 싶었지만 담당 직원에게서는 안 된다는 말밖에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날 순 없었다. 방법을 고민하던 미미는 서울시 공공시설의 총책임자인 박원순 시장에게 트위터를 보냈다. 시장님, 시민을 위한 공간인 올림픽 공원에서 결혼식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진정 예식장 말고는 결혼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건가요? 시장님한테 트위터 보냈다고 되겠어? 읽지도 않으실걸?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단 낫지. 그리고 우리 이번엔 뭐든 도전해보기로 했잖아. 그리고 5분이나 지났을까?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시장에게서 답변이 온 것이다. 시민의 공간인데 안 될 이유가 없죠. 담당자 연결해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드리겠습니다. 벌어진 입이 채 다물어지기도 전에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리고 며칠 후 우리는 정식으로 미팅 자리를 만들어 결혼식에 관해 논의를 시작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올림픽공원 수변 무대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 주변에 식사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는 실패했다. 시장님에게 트위터를 보냈든 보내지 않았든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일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과 뭐라도 해보는 것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우리는 그곳에서 결혼식을 하지는 못했지만 올림픽 공원에서 결혼하고 싶은 커플이 있다면 주저 말고 연락해보길 바란다. 이제는 우리처럼 거절당하진 않을 테니까. 결혼식을 위한 첫 도전이 실패로 끝났지만 이때부터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뭐라도 시도하면 크든 작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다시 한번 온몸으로 느꼈다.